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특허 교육을 이전에 실시를 했는데, 저기 OA 대응 그리고 대표 작성 두 개를 실시를 했죠. 근데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두고 점수가 충분히 높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 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일단은 대비표 작성 이 부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이제 특허 관리 규준이라고 TBSK 내부에서 특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규정집입니다. 여기 이제 제 2항에서 저희들이 특허 여기서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특허를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것을 기본 방침으로서 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레이 본사와 같습니다.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특허와 실질적인 연구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2번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3번에서 남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거겠죠.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특허 대책령 대비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비표라고 노래에서는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클레임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클레임이라는 게 이제 청구항을 의미하는 거고, 차트는 당연히 차트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타사 권리 범위 안에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안에 포함됐을 때 그걸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것을 회피할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설계를 할 것이냐, 기술 설계를 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이 특허를 무효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연구라고 할까요? 그런 그런 걸 어떻게 할까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당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오른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본원 특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특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들이 봐야 되는 특허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차트로.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출원이 누구냐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테이징이 되겠는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세퍼레이터 필름을 판매하는 회사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그러면 저희랑 경쟁 업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징 특허 중에 우리랑 관련되는 특허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이런 대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출원을 했느냐, 그리고 출원일이 언제냐, 출원일이 언제냐라는 거, 그리고 공개일. 출원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공개일이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일보다는 이제 출원일이 언제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권 주장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보다 당연히 앞에 있을 거예요. 우선일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과장 교육에서도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과제. 이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허가 왜 이런지 뿐만 아니라 이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특허를 가져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키느냐에 있어서 이 과제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봐야 될 항목이고요.
청구항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청구항이라는 게 이제 권리 범위이기 때문에 이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결정이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청구항을 청구항의 일부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청구항 전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청구항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구항이 찢어져 있어요. 청구항 1인데 이거를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왼쪽 편에 뭐 이것저것 잡다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당연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성 순서.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단계 이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이해를 해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히 얘기하면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될 텐데요. 2단계 넘어가면 청구항이 무엇인지, 각각의 청구항이 무엇인지 어떤 별명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2번이 되지 않으면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3번 조사 방침의 결정. 그냥 실질적으로 이 특허를 무효화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여기 뭐 타사 특허 대책용 대비표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신규성, 진보성 조사, 그리고 실질적 동일, 기재불비, 뭐 제한 실험 등등이 써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규성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신규성이 있다, 바꿔야되면 신규성 위반, 신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히는 신규성 위반이 되면 한 번에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신규성 위반이 될 만한 특허는 기본적으로 출원을 하지도 않고 등록이 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보다는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는 편이라기보다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 동일이라는 건 이미 이전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신규성 위반이랑 같은 얘기인데, 신규성처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 동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명세서에 써있는 뭐 실시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돼 있더라. 실제로 알고 봤더니 같은 내용이더라.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기재불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기재가 충분하지 않아서 무효화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42조에 기재불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제한 실험. 당연히 제한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1단계 다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전준비 본안의 경과 정보 확인.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무효화해야 되는 특허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알려면 이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뭔지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줄에 대상이 추원인지 특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개 특허인 경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특허인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화를 시켜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공개 같은 경우에는 공개 특허, 공개 출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는 과정으로 가져가면서 상당 부분이 감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 특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조사를 열심히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 특허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클레임 차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과 정보 확인, 배경 조사 정보 제공에 스케줄링 뭐 등등이 써 있는데, 뭐 배경 조사, 배경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특허가 출원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특허, 뭐 등록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출원 포대라는 게 있는데, 그 포대 같은 거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인데요. 그 출원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고받고 특허청이랑 주고받고 하는 서류 같은 게 철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정보 제공 대응 기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뭐 출원 특허,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7월부터 특허 사정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스케줄링을 해서 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조사 결과 확인, 여기는 키프리스 이름 다 아실 거고, 여기 보면은 공개 특허인지 등록 특허인지 여러분들 번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공개 특허 1020XX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이건 특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 뭐 이건 연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연도, 등록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들어가지 않고요. 번호만 보여야 됩니다. 있고, 그 다음에 뭐 특허청을 통한 조사해서 여기 뭐 키프리스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각 특허청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키프리스에도 몸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키프리스를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일단 번호의 파악, 이거는 뭐 꼭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당연히 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청구항을 잘 나눠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특허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무효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성요건을 분석하라. 구성요건이라는 거는 뭐 여기 보면은 뭐 청구항 1 보면 이거 저거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구성요건이에요. 구성요건이라는 거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도 constitute라고 하니까 같은 뜻이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거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조사 대상이 되는 기술 용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용어들이 쓰일 수 있어요. 이게 특히 뭐 일본 특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 비전문가들이 특허를 실질적으로는 출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용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허 조사를 할 때 되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는 일본 특허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어휘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가 이게 되게 아주 좁은 기술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 같은 경우, 바꿔 얘기하면 회사에서만 쓰이는 용어들 있죠. 사내 용어. TBS계에서만 쓰이는 사내 용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어로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물론 사내 용어 플러스 알파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사내 용어는 사내 용어로 조사하는 금물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3번 후퇴 요건의 예상,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청구항 무효화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무효화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하는 형태로 청구 범위를 줄여가려고 할 텐데,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청구항 1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세퍼레이터 필름이고 뭐 공분율이 써있고 이것저것 써있는데, 이게 만약에 폴리올리핀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뭐 실질적으로 폴리올리핀으로만 된 거니까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한다면은 제외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좀 폴리우레탄은 좀 그런 것 같고, 청광일에 하나, 둘, 세 번째 막 두께가 5에서 20미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5에서 10까지는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은 10에서 20은 안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표에 메모, 뭐 당연히 메모를 해놔야 알겠죠. 설명을 하더라도. 그리고 청구항 해석. 여기에 뭐 청구항의 기준의 원칙, 각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는 청구항만 가지고 해석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써있는 얘기, 써있는 거 그대로 해석해야지 잘 모르는 거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분야의 전문가,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법적인 의미랑 기술적인 의미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안 되는 이유를 명기를 해야 됩니다. 되면 되는 이유를 명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법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실시의 불구속의 원칙은 실시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아니다, 상관없다, 관계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실시에는 부가적인 항목입니다. 엄밀하게는요. 그리고 각 청구항의 용어의 의미는 발명에 상세한 설명 기재를 참작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아요. 청구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다른 사람들 특허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권리 일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AER이라고도 하고 엘레멘트 로우라고도 하는데 뭐 한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포함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효화할 때 다 들어 있어야 된다. 구성 요소를 완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수치 한정판 발명의 경우에는 뭐 원칙적으로 뭐 변동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뭐 변동론 간단하게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문헌 조사, 키워드 선정. 조사를 할 때 전문 검색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큐멘트 전체를 검색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줄여갈 때 어떻게 줄여가냐. 추론을 뭐 BSF 메이커로 좁힌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키워드, 실시에를 시작하면 뭐 넓고 개념의 키워드라. 이제 좁은 개념의 것도 당연히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폴리올레핀 같은 경우에 폴리올레핀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넓은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산자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미 제가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환과장 교육도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TBSK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L 키워드 이건 뭐 좀 길이라고 써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극소수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조사를 하면서 이 특허를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거절하거나 무효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선일 전에 공개일이 있는 문헌 공개가 우선일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지문헌 조사 대비표 기입 이거 좀 말이 많이 써있긴 한데 아까 맨 처음에 청구항을 잘 찢어서 잘 구성 요소별로 분리를 해놨다면 거기에 기입만 하면 됩니다. 기입만 잘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얼마나 설명을 잘 적어놓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시면서 그냥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뭐 특정 심사관이나 아니면은 뭐 특허 뭐 실제적으로 뭐 무효가 되면 무효 심판으로 가거나 뭐 특허 소송으로 갈 텐데 거기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지 잘 알아보시고 설명을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논리 구성 뭐 같은 얘기죠. 왜 그런지 뭐 특허 청구항이 특허가 될 수 없는 논리를 구성한다 해서 뭐 1에 기재되어 있다, 1, 2 기재로부터 추측 가능하다 등등이 써 있는데
예, 그렇게 이런 걸 꼭 써주셔야지 왜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특허. 이게 뭐 특허 파라미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특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당연히 있을 거고, 원래 있는 특허, 원래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수치 한정 발명이랑 비슷한데요. 어떤 특징이 나온다, 뭐 인계적 이의가 있다 라고 할 때 파라미터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반대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 있냐. 파라미터 특허라는 건 원래 어떤 특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게 원래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파라미터로 한정한다고 그것이 신규성이 있거나 진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아사히 특허고 사실상 뭐 당연히 특허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청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비표라고 해가지고 본원 발명에서 청구항 1에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등이 들어있고 뭐 어떻게 뭐 아크릴 그 활성층이라는 게 있고 활성층 당연히 코팅층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선행문헌이 존재하는데 그 선행문헌을 어떻게 결합했을 때 본원 발명이라는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그 선행문헌이라고 오른쪽 단에 보면 이용 발명 1 그리고 이용 발명 2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인지 특허 문헌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적어가지고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정보 제공에 사용했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 1 같은 경우엔 보니까 A층, B층이 있고 그 A층, B층이 구성이 BAB 형태로 되어 있다. 뭐라던가 B층의 미세 다공질 막 같은 경우에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함유를 하고 있다. 뭐 등등. 그리고 그 P랑 PP 농도가 다르다. 그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그 농도의 그레디에이션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인용 발명 2에도 2에는 뭐 이런 코팅층 형성이 가능하다.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기 지금 그 기재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 코팅층도 동일하다. 그래서 쉽게 노출할 수 있다. 진보성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상기 활성층은 무기 입자를 포함하는 더 함유하는 그 여기에 활성층 코팅층에 무기 입자가 들어있지 않은데 청광기에서 무기 입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더 좁게 원리 범위를 청구를 한 거고요. 여기서 그 인용 발명 보면 여기에 뭐 알루미늄이나 실리카나 티타니아 같은 게 들어있다. 당연히 이게 무기 입자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번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뭐 용의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다 저기죠. 뭐 진보성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뭐 이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 시타치 막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료랑 시험 문제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부 이제 정답 처리를 해드린 문제인데 좀 더 쉽게 문제를 내려고 자르다 보니 일부 문장이 소실되어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잘 해주셨고요. 한두 분 제외하고는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청구항 1, 본원 발명의 청구항 1을 하나, 둘, 셋, 넷, 다 뭐 6개의 구성 요소로 나누고 그것이 들어있느냐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 판단하기 전에 이제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관련성이 없으면 볼 필요가 자체가 처음부터 볼 필요가 없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 특허를 무효화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특허 번호를 보면 등록 특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선 2008년이니까 꽤 옛날 특허네요. 이거 조사를 하시면은 선행문헌 1, 선행문헌 2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부 들어있고 이걸 통해서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라는 게 좀 관건이 되겠는데,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규성, 진보성, 새롭다, 뭐 신기하다 하면 새롭다 그러면 신규성 있고, 뭐 신기하다, 뭐 진보성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남들이 써놨으면 뭐라고 써놨던 간에 신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하나로 신규성이 없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성 요건이 있고 그 구성 요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라는 데 우선 지금 신규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 요건을 잘 나눠보시고 각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경우에 신규성, 진보성 다시 공부를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